자, 긴긴밤 오늘 독서감상문 발표하고 합평하고 또 고쳐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준이가 발표하고 그다음에 태연이가 발표할 텐데 세준이 발표를 듣고 나서 태연이가 세준이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감상문이다 보니까 긴긴밤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세준이의 생각, 세준이의 마음이 잘 나타났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세준이가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이야기인지를 그 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지, 또, 독서감상이다 보니까 긴긴 밤에 관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만한, 또는 새로운 생각을 할 거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지, 또, 그 독서감상을 또 효과적으로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 세준이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던가 책 바깥의 이야기를 끌어온다던가 또 주제와 관련된 책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쓴다던가 또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세준이의 생각을 쓴다던가 이러한 점들이 잘 나타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준이 그래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해주고 또 이러이러한 점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세준이가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주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긴긴 밤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에서 사람들 중 동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코끼리들을 위해 코끼리 고아원이라는 곳을 만들었다. 로드는 코끼리 고아원에서 유일한 코뿔소였지만, 로드는 나중에 코끼리 곁을 떠나고 결혼을 하게 된다. 로드는 가족이 생겼지만 기쁨도 잠시, 사람들은 아내와 딸을 죽였다. 로든도 총알에 맞았지만 사람들의 구조로 구출되었다. 로드는 동물원에서 눈을 떴고, 로드는 동물원에서 벗어나며 치쿠라는 펭귄을 만났다. 로드는 치쿠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치쿠도 나중에는 떠나게 되고, 로드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가끔은 로드를 멈추게 만드는 풍경들도 많았다. 나는 이런 로든과 치쿠의 우정이 정말 아름다웠고, 로든과 치쿠가 같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고맙고 다정한 친구들과 가족이 떠올랐다. 나도, 나도 친구들 중, 어, 나에게,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에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 친구와도 우정을 서로 나누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태연이 지금 세준이의 독서감상 발표를 들었는데 그 발표 들은 것에 대해서 태연이가 또 자기 의견을 한번 쭉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이 책을 간단히 설명을 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도 말해서 좋았고, 어, 어, 그리고 저와 같이 의견이 같다고 생각해요. 동물들이 불쌍하다고 생각. 끝. 태연아 다 얘기한 거야? 네. 그래. 자,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태연이 글 보기 전에, 세준이가 쓴 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세준이가, 그 발표를 선생님이 이제 뭐 메모를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어서. 자, 어쨌든, 음, 지금 세준이가 첫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 나는 긴긴 밤이라는 잠깐만, 책을 천천히. 읽었다. 나는, 긴긴 밤이라는 책을 읽었다. 아, 계속 읽어요. 아, 나는 이 책에서 사람들 중 동물에게 이 책에서 피해를 준, 뭐라고? 이 책에서 사람들 중에서도 동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 지금 태준이가. 그 다음에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태준이가 책 이야기를 쭉 썼어. 전체적인 책 이야기. 전체적인 책 내용을 아마 쭉 썼어. 그다음 쭉 써가지고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끝부분에 그 또 책 내용 끝난 다음에 얘기 한번 읽어줘 볼까? 나는 로든과 치쿠의 우정이 정말 아름다웠고, 잠깐만. 로, 칠쿠의 우정이 정말 아름다웠고 로든과 로든과 치쿠와 같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고맙고 다정한 친구들과 가족이 떠올랐다. 그 다음에 전에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전에 나에게 함부로 대하던 친구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친구들에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 친구들과 사이좋게 우정을 나누고 싶었다. 이렇게 쓴 거지.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저 앞에는 동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아이고. 동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요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전체적인 책 내용 쭉 쓴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해? 우정에 우정. 대해서 얘기해. 우정이 아름답고 다정한 친구 떠났다. 그 다음에 함부로 대하던 친구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 친구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 우정을 나누고 싶었다 해서 어쨌든 지금 보면 우정에 관한 이야기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 하나 있고 동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책 내용을 썼어. 이렇게 독서 감상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너가 이제 긴긴밥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필요가 없는 문장입니다. 나는 긴긴밤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은 굳이 쓸 필요 없고 대신 여기에서 너가 뭘 정해줘? 제목을. 이 글의 제목을 뭘로 정할 거냐라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우정이 아름답다. 아니면 그 솔직해져야 우정을 쌓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너가 이 독서 감상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제목으로 달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세주나?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긴긴밤 가로 열고 이제 긴긴밤이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되는 거고 해서 나는 긴긴밤이라는 책을 읽었다는 얘기는 어차피 네가 긴긴밤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 감상을 쓰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이걸 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다음에 나는 이 책에서 사람들 중에서 동물들에게 많은 피해가 주는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너가 뭐야? 구체적인 뭘 들어줘? 예, 예를 들어주라고. 어디서? 이 책 이야기에서. 그래서 동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되었다 해서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걸 중심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전체적인 책 내용을 전반적으로 쓰는 것도 처음부터까지 전반적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요걸 전반적으로 굳이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요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일을 쓰고 그 알게 되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래서 뭐 즉, 이 동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에 관한 세준이의 깊은 생각을 담아서 여기다 글을 더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까? 라던가. 그럼 동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과연 괜찮은 일인가? 동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은 왜 동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가?
등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준이가 깊이 있게 생각해서 그러한 내용을 글로 쭉 쓰면 된다는 거야. 세준아. 됐니? 네, 그다음에 노둔과 치쿠의 우정이 정말 아름다웠고 요 부분 노둔과 치쿠가 같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고맙고 다정한 친구 가족이 떠올랐다는데 노둔과 치쿠의 우정이 아름답다 해서 물론 이 전체적인 책 내용에 이 부분 나와 있어. 근데 네. 이 노둔과 치쿠의 우정 이야기를 역시 더 뭐 하자고? 이 부분만 더 부각시켜서 자세히 노둔과 치쿠의 우정이 도대체 왜 아름답다고 그러는지 세준이는 알아.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도록 노둔과 치쿠의 우정이 정말 뭐하구나? 아름답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보여주자고. 너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워라고 뭐 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고. 그래서 설명하는 것과 보여주는 거는 너가 우정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와, 그 우정이 정말 뭐하구나? 아름답구나 알 수 있도록. 노둔과 치쿠 우정이 왜 아름다워? 세준아? 어, 그, 끝까지, 어, 어, 그, 서로 헤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음, 어, 서로, 자신의 의견만 말하면서, 그, 화내지도 않고, 서로가 말하는 것을 음, 잘 들어주고, 음, 그래가지고, 음. 우정이 아름답다고 한 것 같아. 그렇지. 그 얘기를 네가 써주라고 더. 그 얘기를.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른데도 뭐 들어주고 그런데 그것도 책에서 보면 아예 노동과 직구가 어떻게 뭐 했는지 서로 달랐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잖아. 그 상황을 아예 보여주라고. 그럼 사람들이 와, 야, 이렇게 서로 다른데도 끝까지 함께 했어? 야, 그거 정말 아름다운데 요 이야기는 네 글을 읽은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이해가 세주나? 네, 그 다음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고맙고 다정한 친구들. 자, 고맙고 다정한 친구와 가족이 떠올랐다라고 하는데 그 고맙고 다정한 친구와 가족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 모를까? 선생님이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고맙고 다정한 친구와 가족의 일을 써요. 일. 어? 그러니까 뭐 친구 누구 뭐 철수, 영철이 뭐 이런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왜네 친구가 고맙고 다정하냐고. 왜 너의 가족 누구가 너에게 고맙고 다정하냐고. 어? 친구가 왜 너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가 떤 도움을 줬어 너한테? 어떻게 다정하게 대했어? 친구들이, 어, 제가, 막, 만약에 친구가 제가 다치면은, 응, 어떤 친구는 꿈이 응, 의사라서, 가방에 면봉이나 밴드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응, 그래서, 그때 교실에서 다쳤던 일이라, 응, 친구가 가방에서, 밴드랑 면봉을 꺼내서, 응, 피가 난 곳을, 응. 어, 도와, 밴드 붙여주고 잘 부축해주면서 보건실까지 갔었던 게 기억나요. 그렇지. 그 이야기를 쌤이 여기 고맙고 다정한이라고만 보면 쌤이 그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까 못 떠올릴까? 못 떠올려. 못 떠올리지. 근데 세준이가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그 생각이 야, 그 친구 진짜 고맙네. 야, 그 친구 정말 다정한 친구네. 라고 고맙고 다정하다는 얘기를 네가 안 썼어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렸으면 선생님이 당연히 그 친구가 참 너 세준이는 그 친구가 참 고맙겠구나. 그 친구가 참 다정한 친구라는 걸 떠올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고맙고 다정한 친구와 가족의 일을 솔직하게 쓰라는 거야. 실제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야. 또 여기도 함부로 대하던 친구도 있었지만 이 함부로 대하던 친구가 선생님이 알 수 있을까 모를까? 몰라요. 모르지. 나의 마음 솔직하게 오고 너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 선생님이 알 수 있을까 모를까? 몰라. 모르잖아. 그 얘기를 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세준이가 글을 쓸 때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뭐하게 쓰는 거? 구체적. 시혜적으로 쓰는 거. 요 연습만 해도 세준이 그 독서감상문이 지금보다 훨씬 또 한 단계 또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 우리 태연이가 쓴 걸 읽고 역시 세준이가 태연이 쓴 글에 대해서 칭찬할 점은 칭찬해주고 또 조언해줄 분은 조언해주겠습니다. 자, 태연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선배 독서 교실 덕분에 긴긴방을 읽게 되었다. 처음엔 긴긴방이 별로 재미없을 거라고 짐작을 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논픽션보다 픽션을 좋아한다. 나는 표지에 동물이 그려져 있어서 긴긴방이 논픽션일 줄 알았는데 사실 픽션이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동물들이 말하니까 난 당연히 이 책이 픽션인 걸 깨달았다. 이 책엔 수많은 슬픈 죽음들이 일어난다. 난 주인공 코뿔소 노든이 아주 불쌍했다. 친구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난 원래 지구의 환경, 동물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었다. 인간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불법적으로 사냥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많은 감동을 받았고, 동물들이 너무 불쌍했다. 그래서 더욱더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도 존중해야 한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책 이야기를 했다. 이 책을 이용하여 환경 문제와 동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더 알리기 싶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 책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를 알리고 싶다. 나부터 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원이나 물건을 아껴 쓰겠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을 멈추고 그 동물들이 괴롭히는 것을 멈추면 좋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세준이. 잘한 점은, 어, 처, 처음, 그, 처음, 처음, 그, 거기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종류의 책을 말한 것이 잘한 것 같고, 어, 그, 책을, 책 내용 다음에, 어, 자신이, 환경, 자신이 인간들이 환경오염을 하는 것을 보고, 어, 그, 그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어, 그 자신의 의견과 그,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고 자신이 동물들이 불쌍한 것을 보고 그냥 동물들이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나 그 가족들에게 그 환경 문제와 동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말한 것이 잘한 것. 자, 그렇지. 자, 세준이가 또 잘 평을 했습니다. 자, 태연이가 아주 글을 문단 구별도 하고 아주 글을 잘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태연이처럼 이렇게 문단 구별하는 거, 이렇게 문단 구별해야 글을 훨씬 더 읽기가 쉬워서 문단 구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태연이 글을 읽으면서도 나는 이선배 교수 덕분에 긴긴 밤을 읽게 되었다. 물론 사실이야. 그리고 왜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쓸 수 있어. 그런데 독서 감상문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태연이가 이선배 씨 덕분에 긴긴밤을 읽게 되었다는 거가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태연아?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까? 도움이 안 돼. 도움 별로 안 돼. 그래서 요 이야기가 사실이긴 하나 굳이 이런 이야기를 뭐 할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가끔 독서 감상문 쓰는 데 있어 책을 읽게 된 동기 이런 걸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경우는 이게 책 읽게 된 동기라는 것들이 이렇게 뭐 누구 때문에 뭐 숙제로 뭐 해서 우연히 뭐 이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정말 그 책을 읽게 된 어떤 그 기막힌 사연, 특별한 그 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쓰면 돼.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차라리 뭐 하자? 쓰지 말자. 그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이야기도 보면은 여기 이야기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이 책이 뭐다? 어, 픽션. 픽션이다. 이 책이 픽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원래 그 논픽션보다 픽션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이건 태연이의 이야기인데 이 긴긴밤이라는 책이 물론 이제 뭐 독서감상문은 게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좋은 독서감상문 그 글을 읽는 사람들, 이 독서감상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독서감상문이라고 봤을 때, 아, 그 뭐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태연이가 픽션을 좋아해? 나랑 같은데 아니면 태연이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걸 알게 되었다. 이러면 이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 그냥 긴긴밤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또 우리가 독서감상문은 이 책을 읽은 태연이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거고 우리가 독서감상문을 읽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 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 나와 달리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미처 이 책에서 발견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새로운 걸 이 사람이 알려주지 않을까? 새로운 시각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우리가 독서감상문을 읽는 거거든, 태연아? 네. 그러면 태연이가 이렇다라는 거는 사실은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닥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다른 독서감상문 쓰는 사람들도. 그래서 안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요것이 그렇게 뭐하진 않다?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태연아, 이해가? 네. 그러니까 나쁘지도 않지만 아주 좋지도 않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 태연이가 이 글 안에 더 좋은 걸로 채우고 싶다라면 이건 굳이 뭐 해도 된다? 빼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뭘 얘기해? 밥.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밥 중요하지. 어? 그런데 만약에 너가 뭘 맛있는 거, 뭐 좋은 걸 먹기로 돼 있어. 그러면 굳이 밥을 한 공기 다 먹을 필요가 없지, 그때는. 왜? 음, 뭐 갈비찜이라던가 뭐 어떤 특별한 메뉴가 있으면 그거를 오래간만에 맛보고 그걸로 배채우는 게 더 낫다는 거지. 근데 밥을 다 먹어버리면 그 특별한 메뉴를 먹기가 어려워지잖아. 많이 먹을 수 없잖아. 이해가? 네. 근데 만약에 특별한 메뉴가 없어.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돼? 밥 먹어야지, 그때는. 그 차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써도 되는데 만약 더 좋은 것을 쓸 게 있다라면 굳이 이거를 쓰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책에서는 수많은 슬픈 죽음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슬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커플 노든이 아주 불쌍했다. 친구들 다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세준이하고 지금 태연이하고 큰 차이가 세준이 글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있었어. 태연이 책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없어. 그리고 책 이야기도 난 주인공 커플스 노든이 아주 불쌍했다. 이것도 이제 이 불쌍했다라는 것도 이거 누구의 이야기야? 태연이의 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주인공 커플스 노든의 친구들이 다 죽었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책 이야기는 요거 한 줄밖에 없어. 주인공 커플스 노든의 친구들이 다 죽었다. 요것만 태연이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뭐라고 태어나? 독서 감상. 독서감상문이에요. 독서감상문은 책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생각을 쓰는 글이에요. 근데 이 독서감상문 읽는 사람이 커다랗게 종류가 두 가지야. 이미 긴긴밤 책을 읽은 사람, 아직 긴긴밤 책을 읽지 않은 사람. 종류는 두 가지야. 긴긴밤 책을 읽은 사람은 그나마 이 태연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어. 그런데 긴긴맘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공감하기 어려워. 뭔 일이 난 거지? 몰라. 자, 그럼 누구를 기본으로 써야 될까?
이미 책을 읽은 사람을 기본으로 해야 될까?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을 기본으로 해야 될까? 책을 읽지 않은 사람. 아,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을 기본으로 해야 돼. 우리 태연이가 친구들을 초대를 했어. 친구들을 초대를 했는데 한 1시 정도에 온다는 거야, 친구들이. 그럼 태연이가 생각하기에 1시에 오면 친구들이 점심을 먹고 왔을 수도 있고 안 먹고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태연이는 준비를 친구들이 점심을 먹고 왔다고 가정하고 준비해야 될까? 먹고 오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준비해야 될까? 먹고 먹고 오지 자. 않은 걸 가정하고 준비하는 게 위험성이 적다는 거야. 왜? 준비해놨는데 친구들이 먹고 왔다 그러면 그냥 뭐 그 나중에 먹거나 뭐 하면 되잖아. 근데 준비 안 했는데 친구들이 밥을 안 먹고 왔다 그러면 그건 몹시 난처한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책을 읽은 사람이 읽어도 책 이야기를 또 주면 그 사람이 그냥 그거 패스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근데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이걸 읽게 되면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점에서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책을 읽는다라고 가정하고 써야 된다는 거야. 세준이도 알겠니? 무슨 말인지? 네. 그런 점에서 요 이야기를 슬픈 죽음의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뭐야 친구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다 해서 노든이 겪은 친구들의 죽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세준이는 아주 칭찬만을 잔뜩 했는데 세준아 여기 글 읽으면서 너는 긴긴 밤을 읽은 사람으로서 이거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없어?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많다? 자신 생각이 너무 많다? 아니야. 그 뭐야 책 내용을 별로 안 쓴 거에 비해서 자신의 생각이 많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책 내용을 더 자세히 써야겠지. 근데 이 내용 중에서 내용 이 지금 태연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긴긴맘하고 다 이렇게 맞아 떨어져? 네가 보기에? 이게 다 긴긴밤에 나오는 얘기야? 세준아? 근데 환경 문제는 안 나온 것 같아. 그렇지. 인간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이야기가 나와? 태연아? 아니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더욱더 환경을 보호하고 나부터라도 더 쓰레기 물고 자원이나 물건 아껴 쓰겠다. 환경 오염을 멈추고. 사실은 이 얘기 되게 좋은 얘기고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아주 중요한 얘기야. 환경 문제를 알리고 싶다. 그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얘기고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랬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은 긴긴밤 이야기는 환경 오염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이 이야기는 그닥 나오지 않아. 오히려 동물의 복지라던가 불법 사냥이라던가 동물 존중이라던가 이와 관련된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 환경 오염 얘기는 다 뭐 해버리자? 빼버리자. 그리고 동물 복지, 불쌍한 동물 권리, 동물 괴롭히는 것 멈추는 것 이거에 더 집중하자는 거야, 태어나.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거라고 다 갖다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어, 네. 그 경우에 딱 뭐 한 거? 필요한 것만 갖다 주는 거야. 세준이가 수영대에 나가. 그럼 세준이가 수영대에 나가는데 태연이가 스키복하고 스키 그 하고 막 이거를 비싼 거 좋은 거를 막 세준이에게 선물해 줘. 야, 세준아 수영대에 나가서 화이팅! 여기 스키복, 고글, 막 스키 장갑, 그다음에 뭐 스키 그 저기 그 뭐라 그래 장비 이거를 막 선물해 줘. 세준 입장에서 스키 세트를 선물해 주기가 고맙긴 하지만 나 지금 뭐 할 거라고? 수영대에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사줄 게 아니라 뭘 사줘야 돼? 약간 수영, 달라붙는 어, 수영. 그걸 해줘야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좋은 얘기라고 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 점들이 고쳐진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거 얼마나 훌륭해. 나는 그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책 이야기를 했다. 이거 너무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단지 책을 읽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책과 관련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했어. 근데 뭔 얘기를 했는지, 가족들과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이 글을 보고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란 얘기야, 그냥. 아까 선생님이 세준이한테도 계속 같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거는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책 이야기를 했다가 아니라, 그 내용을 너가 직접 써줘야지. 직접 그 이야기들을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사냥한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왜 옳지 않은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뭐야? 깊이 있고, 폭넓은 생각이 추가돼야 돼. 그런데 지금 아직은 태연이의 글에서 보면 단순해. 그냥 옳지 않다, 감동받았다, 불쌍하다 이런 거는 단순한 생각, 단순한 소감이.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불쌍하다? 왜 불쌍하지? 나는 왜 불쌍하다고 느끼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깊이 있는 생각을 끌어내서 글을 쓸 때 그 글들이 더 좋은 글이 된다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싫어해. 귀찮아해. 근데 태연이가 대신 깊이 있게 생각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태연이를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않고도 금방 태연이가 깊이 있게 생각한 걸 낼름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태연이 그리 고마운 거란 얘기. 그런데 불쌍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도 쉽게 뭐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큰 고마움을 못 느낀다는 거지. 어? 태연이한테 누가 내가 2 더하기 2는 4라는 거 알려줄게. 그럼 태연이가 고마울까? 아니, 왜 안 고마워? 걔가 알려줬는데. 이미 알아서. 이미 알고 있는 뻔한 얘기잖아. 그걸 뭘 알려준다고 저기를 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 건 하나도 안 고맙다는 거야. 근데 아주 어려운 무슨 뭐 2차 방정식이니 뭐, 아직 내가 배우지 않은 수학을 막 열심히 알려줘서 태연이가 알게 됐어. 그럼 그건 고마운 일이 되겠지. 마찬가지 어떤 문제들에 대한 생각들도 그 사람도 그냥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고마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않아. 원래 그거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데 귀찮은. 그런데 그거를 그 귀찮은 일을 그 어려운 일을 태연이가 대신해서 보여줬더라면 그 사람들이 되게 고마운 거지. 좋은 거지. 자,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 또 세준이하고 태연이가 선생님 말을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 독서감 상문을 뭐 처음부터 다 다시 쓸 수는 없을 거고, 지금 선생님이 그 세준이한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어? 아, 구체적인 예, 여기에서 구체적인 예를 써도 되고, 이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책 내용을 더 자세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고맙고 다정한 친구와 가족의 일을 더 구체적으로 써도 되고,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싶도 구체적으로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까 세준이 때 주문했던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뭐 해보자는 거야? 써보자는 거야.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해가? 네. 네. 그 다음에 태연이도 마찬가지. 태연이도 마찬가지로 여기 슬픈 죽음, 노동이 겪은 친구들의 죽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 여기를 바꾸든지,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고 폭넓은 생각을 해서 여기를 쓰든지,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책 이야기를 한 거를 그 상황과 그 장면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무슨 대학 오갔는지 대학글도 넣어서 언제 어디서 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써주든지, 어? 지금 쌤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자기가 뭐 해보자? 고쳐 쓰기를 해보자라는 얘기지.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이 고쳐 쓰기 한 내용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시간을 선생님이 한 10분 주겠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자기가 고쳐 쓰기 하는데, 아, 태연이 오드 칠 수 있으면 오드로 쳐가지고 이따 보여줘도 좋고, 세준이 오드 쳤으면 오드로 치고, 안 그러면 공책, 뭐, 오드 치는 거 서툴러서 힘들면 공책에다 쓰고. 됐니? 네.
그러면 우리가 10분 후에 만나겠습니다. 질문 있어, 혹시? 아니요. 태연이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우선 10분 후에 만나도록 하고 혹시 시간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다고 일단 얘기하는데 일단 어쨌든 일단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다 했어. 네, 33초 남기고 다 했어요. 멋있네. 근데 그 뒤에 제 의견 쓸 때 약간 조금 더 한 거 있는데 괜찮아요? 좋지. 자, 태연이도 어때? 조금 남았어요. 그래, 그럼 좀 더 해. 태연이 어떻게 한 대까지만 해볼까? 어, 어, 응? 고치긴 했는데 좀 많이 줄어들어. 그래, 그래. 자, 아까는 누구부터 발표했지? 태진이부터 했나? 네. 태연이부터. 태연이 어떻게 공치에 썼어? 어디로 썼어?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써요. 했어? 그럼 공유해서 보여줄 수 있어? 공유하는 거 알아? 네. 아, 밑에 화면 공유 이렇게 눌러가지고 해봐. 태연이 공유. 보냈어요. 어? 보냈어요. 아, 보냈다고? 어디로? 카카오. 아, 카톡으로. 아, 난 저기 화면 공유한다는 줄 알았어.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할게. 자, 발표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수많은 슬픈 죽음들이 일어난다. 난 주인공 코뿔소 노든이 아주 불쌍했다. 친구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다. 노든은 처음에는 딸과 아내와 행복하게 살다가 아내와 딸이 총에 맞아 죽었다. 그 다음에는 노든의 친구 안과 부도 풀 사냥꾼이
안가부의 뿔이 잘 나갔다. 그리고 노든의 친구 치쿠도 죽었다. 이 책을 읽고 난 인간들이 불법적으로 사랑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먼저 불법적인 사냥은 불법적이다. 그리고 동물들을 죽이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 난 친구들과 가족에게 이 책 이야기를 했다. 이 책을 이용해서 동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더 알리기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친구들과 나는 동물을 살리는 게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냥꾼을 찾아서 그만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살, 어, 앞으로도 이 책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어, 노든의 힘든 여정을 알리고 싶다. 우리 모두가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면 좋겠다. 그렇지. 그래서 아까 쌤이 말했던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또 이렇게 글을 쭉 쓸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더 뭐하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는 생각을 쓰려고 할 건데, 불법적인 사냥은 불법적이다라고 이렇게 이런 거 보고 동어 반복 같은 말. 어떤 사람이 너 바보냐? 내가 왜 바보야? 바보니까 바보지. 근다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 바보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틀리다고 생각한다. 이거 이렇게 옳지 않다, 맞지 않다. 그냥 말만 바꿔놓은 거지. 사실은 그 안에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거지. 어? 불법적으로 사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뭐, 왜 불법적으로 사냥하는 게 옳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외계인들이 와서, 내 가족을, 나를, 죽인다면 내가 과연 좋겠나? 내가 싫은 거면 동물도 싫을 거다. 그러니까 동물들, 내가 싫은 걸 동물들도 싫은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잡아먹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코뿔소 이거는 뭐 없어도 뭐, 되는 건데 자기의 어떤 그런 뭐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남을 괴롭히는 것들 그런 것은 뭐 좋지 않은 일이다. 그건 마치 뭐뭐 하는 것과 뭐야 친구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재밌다고 내가 재밌다고 막 친구를 약 올리고 때리고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태연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러면 안 되는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런 이야기들을 풀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준이 공책에 썼지? 네? 공책에 썼지, 세준이? 공책에 썼어요. 자, 세준이가 고쳐 쓴 거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봐. 나는 이 책에서 사람들 중 동물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코끼리를 위해 코끼리 고아원이라는 곳을 만들고 노드는 유일한 코뿔소였다. 노드는 코끼리 곁을 떠나고 결혼을 하게 된다. 아내와 딸은 죽음을 맞이하고 노드는 동물원에서 눈을 뜬다. 노드는 탈출을 하고 치쿠라는 펭귄을 만난다. 노드는 치쿠와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노드는 결국 혼자가 된다. 나는 노든과 치쿠의 우정이 친구와 가족과 비슷했다. 왜냐면 내가 다치면 친구들은 나를 부축해줘서 보건실까지 데려다 준다. 나의 가족은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나를 도와준다. 나는 나에게, 하지만 나는 나에게 폭력과 비속어를 써서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유하성이라는 친구가 있다. 친구의, 그 친구, 하성이에게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말해주고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앞으로는 친구와 싸우더라도 친구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어졌다. 또 나는 동물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동물원은 사람들에게, 동물원은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좋은 곳이지만 동물들에게는 스트레스와 화를 주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동물원이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가끔씩은 생각이 난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한 점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글을 쓸 때는 지금 고쳐쓰기 한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세 개의 초등학교라고 돼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 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세준이 뭐 저 엄마가 이번에라고 해서 이미 읽고 왔는데요. 그치 맞아. 네, 근데 엄마가 이번에 하는 거라고 해서 이미 읽었는데요. 다음 주야 다음 주. 오늘 글쓰기 없고. 잘 네. 그 세 개의 초등학교 지금 세준이가 보여준 그 책 맞습니다. 해서 그 책 갖고 다음 주에는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연이 오랜만에 반가웠어. 어, 학교 네, 가? 이제 학교 가, 태연아? 네. 그래. 학교 잘 다녀오고. 자, 세준이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음.